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 뜻은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건 A가 이미 일어났어.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확률이니까 P를 쓰고요. 사건 P, B바 A 이런 식으로 기호를 씁니다. 자, 우리 표본 공간 전체의 집합이 S고 A와 B가 그 부분 집합일 때, 이때 우리가 B의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원소의 개수의 B라고 그랬죠. B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건 A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A의 여집합, A 바깥에 있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즉 A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A가 일어났으니까. 사건 A가, 즉 우리가 P, B바 A를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우리가 PB는 NS분의 NB를 하면 되는데, P, B바 A는 사건 A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체가 바로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A와 B가 동시에 차지하는 이 부분. 그래서 바로 N,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A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된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B가 일어날 확률은 B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인 S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줬잖아요. 똑같아요. 사건 A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A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A 바깥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건 A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NA가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사건 A 중에 사건 B가 차지하는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A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자 부문을 똑같이 NS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NS 표본 공간 전체 집합으로 나누어 주면 NS분의 NA니까 PA죠. PA. A의 확률이고 NS분의 NA와 B의 교집합이니까 PA와 B의 교집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P, B바 A.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P,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A의 확률로 나누어 주면 된다.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탁자에 과자를 두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과자가 없어질 확률이 얼마냐면 0.6입니다. 0.6. 10분의 6. 과자가 그대로 있을 확률은 0.4입니다. 과자가 그대로 있거나 과자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합해서 지금 1이죠.
근데 과자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 엄마가 먹을 확률은 0.1이고 아빠가 먹었을 확률은 0.2고 동생이 먹을 확률이 0.3입니다. 동생이 먹을 확률이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0.3, 0.2, 0.1을 더하니까 0.6이 된 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동생이 탁자 위에 과자를 먹을 확률.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냥 동생이 탁자 위에 있는 과자를 먹을 확률. 그건 그냥 0.3이 되는 거죠. 전체에서 동생이 과자를 먹을 확률이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학교에 갔다 왔더니 과자가 없어졌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과자가 이미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동생이 먹었을 확률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인데 과자가 없어졌으니까 과자가 그대로 있을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과자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전체가 바로 0.6이 되는 거죠. 0.6. 그 다음에 동생이 먹었을 확률은 0.3. 그래서 2분의 1, 즉 0.5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조건부 확률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짜장과 짬뽕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표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다 50명씩 해서 총 개가 100명이네요. 100명. 남학생은 50명 중에 23명이 짜장, 27명이 짬뽕. 여학생은 50명 중에 30명이 짜장, 20명이 짬뽕. 예, 요게 이제 선호도 조사 결과인데, 자, 이때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짬뽕을 선호할 확률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없어요.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이 말이 없고 그냥 어떤 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짬뽕을 선호할 확률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면 지금 짬뽕을 선호하는 학생이 총 47명이죠. 그러면은 100분의 47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전체 분의 47.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짬뽕을 선호할 확률.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데, 자,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떤 학생을 임의로 하나 선택했는데 여학생인 거죠. 여학생.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남학생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학생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짬뽕을 선호할 확률은. 그럼 여학생은 총 50명이 되는 거죠. 50명. 50명 중에 짬뽕을 선호하는 학생은 20명이니까 정답은 5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의 50%는 남학생. 그 다음에 안경을 쓴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일 때 어느 학교 학생의 50%는 남학생. 그럼 50%는 여학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일 때, 자,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은. 자, 지금 남학생, 여학생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지금 앞에 문제와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이럴 때는 항상 16칸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6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의 50%는 남학생. 그 중에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일 때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은 30%이다. 이렇게 끝내야겠네요. 자, 어느 학교 학생의 50%는 남학생이니까 나머지 50%는 여학생이겠죠.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은. 자, 지금 남학생, 여학생 조건이 두 개고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조건이 두 개고 이럴 때 앞에 문제랑 이제 똑같은데 이 문제는 퍼센트고 앞에 문제는 학생 수가 직접 나왔죠. 자, 이럴 때는 항상 선을 3개씩 긋습니다. 이렇게 3개씩 3개씩 그으면 이렇게 16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 여. 그다음에 안경을 썼다.
안경을 안 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개.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것이 항상 편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전체 학생을 모르니까 우리가 전체 학생을 T라는 문자로 둘게요. 어차피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50%니까 남학생은 0.5T라고 쓸 수가 있죠. 전체가 T니까. 그럼 여학생도 당연히 0.5T가 되겠죠. 반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남학생, 안경을 쓴 남학생 중에 안경 쓴 사람은 전체의 30%라고 그랬죠. 전체가 T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체의 30%니까 여기가 0.3T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0.2T가 되어야지 0.5T가 합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표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학생은 안경을 썼다 안 썼다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없는데, 자, 문제에서 보면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학생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건이 남학생이다. 벌어졌으니까. 그럼 전체가 0.5T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경을 썼다고 그랬죠. 그럼 0.3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자를 써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